통일의 현재는 담담하게, 통일의 비전은 담대하게. 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얼마 전에 흥미로운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2039 젊은 세대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통일을 원하느냐? 그랬더니요, 응답자 61%가 통일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전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건데요. 이런 2030 세대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은 통일이 됐을 때 떠안아야 되는 사회적 책임 그리고 경제적인 비용을 고민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통일 후에 우리에게 어떤 손익 계산서가 날아올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북한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이 나오셨어요. 통일담당 첫 회 나오셨던 박아람 통일 유튜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은근히 보고 싶었죠? 너무 보고 싶어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를 담은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요즘에 통일 관련 뉴스를 보면요. 뭐 통일 비용이 얼마 든다. 아니면 통일 비용보다 통일 편익이 더 크다.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 용어들이 좀 어려워요. 네, 맞아요. 짚어주실까요? 통일 비용, 네. 통일하면 들어가는 돈. 돈. 그러니까 통일 이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돈이죠. 네. 근데 뭐 언제까지인지 어떤 통일로 해서 드는지 별 얘기 안 하고 통일 비용 그러고 좀 추상적이에요. 액수는 엄청 크게 나오니까 아. 헐 그러면 통일 비용 너무 많어. 예. 그럼 분담 비용은 뭐냐? 통일 안 해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 그러니까 군사적인 비용, 또 외교적 소모전도 있고요. 네. 또 이산가족 못 만나서 애달분 그런 것도 비용으로. 근데 그 편익은 뭐지? 분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통일하면 이점이 더 많아. 그렇게 얘기해야 통일에 좀 공감대를 가질까 해서 네. 강조했던 것인데요. 어떤 통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통일 편익이 뭔지가 달라지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아직 잘 정의가 안 된 내용들을 네. 시중에서 또 국민들은 그냥 얘기하다 보니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질문들이 많겠죠. 일단 용어부터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네. 아람 씨는 이렇게 뉴스에서 이런 거 나올 때 사실 나중에 통일 비용이 들면 사실 다 자기 세대가 저희의 분담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비용을 낸다라고 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또 세금을 많이 그치, 내야 열심히 되지 일해서.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또 연봉이 결국에는 세금을 많이 내면 연봉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래도 좀 통일 비용했을 때 그게 바로 내 연봉이 깎이는 그런 같은 구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통일운동 하는 거 보니까 통일됐을 때 편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제대로 따져본 적이 있어요? 사실은 뭐 내가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좀 더 어떤 나한테 있어서 여러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걸 되게 정확하게 딱 계산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문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뛰었군요. 그럼요. 가슴. 오늘은 좀 차가운 머리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분단 이후에 계속 뭐 통일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엇갈려 왔습니다. 일단 찬성하는 사람들은 통일에 따른 경제적인 번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통일 비용보다 분단 비용이 더 든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예, 지금 계산해 놓은 걸 보면 네. 한 20여 개 전문 기관에서 한 30개 정도의 통계가 돌아다니는데 20년 전 통계도 있어요. 물가도 많이 올랐고요. 예. 그리고 통일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전혀 상정을 안 했는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통일한다 그러면 북이 발끈했기 때문에 요새 통일 비용 계산은 별로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네, 특히 그리고 분단보다도 통일 비용이 더 든다고 했던 분위기가 참 많았는데요. 독일 통일 이후에 통일에 못 낀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왔어요. 그리고 섭외하면 그런 분들이
저렴하게 모시고 올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 와서 야 통일하면 큰일 나 엄청 들어 이 얘기가 너무 많이 퍼졌죠. 정말 통일에 긍정적으로 보던 사람들은 통일하느라고 예. 한국에 인터뷰할 새도 없었다고 통일에 하네요. 긍정적인 분들은 독일에 계신 거고 네네. 좀 손해를 거기서 봤던 손해 보고 사람들은, 보니까 아유 통일하면 안 돼 하는 사람들이 얘기가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통일 편익을 좀 얘기하자. 그래서 계산한 걸 보면 분담 비용은 우리 현재 대한민국 예산의 한 5년치. 네. 예, 그런데 통일을 하게 되면 통일 편익이 한 10년치가 된다 편익이 하는 더 추세에 큰 거네요. 2배쯤 커요. 그러나 그것도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계산서가 있긴 있는데 다 네. 다르고 그러니까 뜨거운 가슴으로 통일하자고 막 열정을 쏟아붓다가 차가운 이성으로 생각하면 하기 싫은 거죠. 이 통일 비용, 통일 편익, 뭐 분담 비용 이걸 어떻게 정의하는 게 좀 그래도 합당하다고 그러니까는 생각하세요? 지금 정의는 네. 어떻게 언제 통일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져야 되는데 그건 뭐 비 올 때 행사 어떻게 하고 날 맑으면 어떻게 하냐 똑같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예, 그러니까 그 생각보다는 예. 통일 비용을 지금처럼 통일 후에 한 10년? 요새 전문가들은 보통 2050년을 상정해 놓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네. 통일 비용은 통일해서 한 1년, 2년만 드는 비용을 통일 비용으로 합시다. 아, 통일해서 1년에서 2년까지 비용만. 그래서 북한 주민들을 긴급 구호도 하고 네. 아 통일을 했으니까 이 정도 필요하겠지 해서 뭐 생활 필수품이나 긴급 구호 약품 주는 정도 한 가구당 뭐 한 100만 원 정도씩. 네. 그럼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느냐? 통일 대한민국을 만드는 통일 국가를 만드는 새 건설 비용. 그러니까 통일 비용을 좀 나눠줘야 이 10년, 20년치를 통일 비용이라 그러면 너무 크니까 다들 기겁을 하죠. 근데 자꾸 통일 비용 그러면 천문학적이라는 수식어가 쫓아오는데 아니요. 통일 비용은 통일하고 얼마 드는 그 작은 기간의 비용만을 통일 비용으로 하고 그게 맞다. 예. 그리고 그 다음은 통일 후 비용은 새 국가 건설 비용이라는 용어를 하나만 더 쓰면 어떤 국가를 건설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은 많이 차이 나겠죠. 예. 그러니까 통일 비용은 통일하는데 꼭 들어갈 최소 비용으로 필수 비용. 하자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예, 처장님의 의견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이 다를 수가 네. 있는데 그러면요 지금 말씀하신 소장님께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그 기간을 좀 한정해서 보시는 거잖아요. 네. 가장 최소한의 그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비용을 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봤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통일 비용을 들어야 언젠가부터는 통일 편익이 더 증대가 될까요? 그러니까 예. 좀 그래서 뭐라고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잖아요. 예. 북한 주민들 소득 수준이 네. 우리 대한민국 주민들의 얼추 쫓아오는 건 엄두도 못 내고요. 한 비스름하게 쫓아올 정도. 그래서 한 4분의 1 정도 쫓아오나요? 지금이 남북한의 차가 30대 1 혹은 그렇게 50대 1로 하는데 한 6대 1, 7대 1 정도까지는 살게끔 하자. 그러면 그게 통일 비용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얼추 우리랑 같아지려면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네. 그걸 어떻게 다 통일 비용으로 해요. 동서독도 지금 분단되고 다시 합치고 해서 40년쯤 지나가는데도 지금 동독은 서독의 75%밖에 못 그게 따라가거든요. 많이 올라왔네요. 그래도. 네, 예. 임금은 한 88%까지 올라왔대요. 네. 서독은 경제력이 굉장히 좋을 때에 통일이 됐어요. 동독은 한 3분의 1 수준 정도는 될 정도로 잘 사는 나라였죠. 서독의 3분의 1 정도까지. 우리는 올 정도로. 30대 1이니까. 30대 1이나 50대 1요. 네. 인구도 서독 인구는 6,500만 명, 동독은 한 1,600만 명, 4대 1이었어요. 근데 우리 남북한은 2대 1이에요. 5천만 명 가까운 데다가 한 2,400만 네. 명. 그러니까 훨씬 안아야 될 부담이 더 크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서독이 통일 비용으로 친 게 우리 국가 예산의 한 3배. 우리는 아까 한 5배쯤 통일 비용이 든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통일 편익은 한 10배쯤 될 거라고 했는데 서독은 경제력이 높은 상태에 잘 사는 동독하고 하니까 3배 정도 들었다고 평가하고요. 그리고 통일 편익은 한 6배 정도, 예. 2배 정도 올라갔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 들고 덜 편익을 얻었던 것은 당시의 경제 상태를 비교한 거죠. 근데 네. 우리처럼 격차가 크면 줄이는데 더 많이 들고
그리고 거기서 얻는 비용은 잘만 하면 더 커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거죠. 희망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제 귀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도 들려요. 또 도전해봐야죠. 도전을 해봐야 돼요. 네.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통일 비용, 뭐 편익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박아람 씨가 통일 운동을 그만두지 않을까. 너무 이거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 이게. 네. 근데 저는 그래서 되게 궁금했던 게 어쨌든 독일에서도 그런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과연 그 비용을 어디서 가지고 왔을까? 그러면 정부가 다 낸 게 아니거든요. 정부는 쬐끔 내고 해외 투자 뭐 이런 걸로 해서 오히려 사업을 또 해야겠네요. 네, 연봉에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비용에 너무 꽂히다 보니까 맞아요. 나오기만 하면 막 급여에서 깐다. 제할 것 같은데요. 네. 아니에요. 통일에 대한 세금을 많이 내면 네. 나중에 통일돼서 이익이 되면 리펀드 해주면 되잖아요. 투자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지금 통일 비용으로 내가 100만 원 내면 통일 후 10년에 700만 원, 800만 원 돌려준다 그러면 투자 안 하시겠어요? 우리 아람 씨가 방송하기 전에는 비용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오늘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아무래도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해주신 말처럼 결국에는 별로 딱히 그렇게 내 연봉에 영향 없다라고 하셨으니 저도 어쨌든 조금 더 이 비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 비용을 그럼 어떻게 편익으로 바꿀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혹시 지금 보면서도 통일에 대해 좀 주저하고 있는 MZ세대 특히 좀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예, 통일의 미래를 향한 상상력을 좀 키워주십시오. 네. 통일되면 과자 이름을 뭐로 바꾸면 북한 주민들이 좋아하지? 제가 탈북하신 분들한테 물었더니 어떤 분이 사또밥이 그렇게 좋았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또가 먹는 밥을 먹는다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았다는 얘기죠. 예, 오징어 땅콩. 북한에서는 낙지라고 하는데 그럼 통일되면 오징어 땅콩을 팔면 북한 주민이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면은 오징어 땅콩, 뒷면은 낙지 땅콩 이렇게 해야 되나? 지난번 올림픽 때 자유시간 초콜릿을 줬더니 무슨 의도로 자유시간을 주는가 이래가지고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브랜드도 좀 개발해보고 네. 이런 주제하면 초등학생, 중학생 아무도 안 저고 쳐다보고 있어요. 네. 통일되면 어느 전공을 하면 뜰까? 그런 등등의 얘기를 하다 보면 통일의 상상력은 무궁무진하게 넓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일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이슈죠. 돈 얘기, 네, 비용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통일 담당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겠습니다. 통일 담당.